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장입니다. 벌써 또 이제 오전 지났고 이제 오후 시간을 이제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보니까 뭐 떡국도 드시는 분도 있고 맛있는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 눈에. 저도 한번 밖에 살살 한번 운동 삼아서 다녀봤는데 그렇게 좀 한적해요. 사람이 별로 없어. 보니까 다들 뭐 고향 갔는지 조용한 그런 도심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운동 삼아서 다녀보니까 참 좋네요. 온도는 좀 찹지만은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고향길 즐겁게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도 같이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이번 주 그 주의 그 마지막 거래일인 20일이죠. 20일 뉴욕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그 주중반에 그 침체 불안감이 이제 번지다 보니까 증시의 그 하방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분위기였는데 저점 매수세 역시 꾸준히 유입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통상 보면 주식장에서는 기술주, 이 기술주로 대표되는 그 성장 기업들 주가가 하락장에서는 급락을 하지만은 상승장에서는 다른 부분보다 더 먼저 오르는 그 경향이 있어요. 상승장에서 오르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그 뉴욕 증시가 대세적인 반등기에 접어들었다고 그 판단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형 기술 기업들이 다음 주부터 줄줄이 이제 실적 발표에 나서고, 미국 중앙은행인 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말일에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 그 FOMC 정례 회의를 연다고 해요. 1월 31일부터 2월 1일인 것 같아요. 1월 31일부터 2월 1일 연방공개시장의 FOMC가 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일 뉴욕 증시에 보니까 미국의 주요 그 주가 지수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큰 순서대로 보니까 기술주가 이날 매수세를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술주. 이 반도체 대장주로 구성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전날보다 각각 3.1%, 2.6%나 급등을 해버린 거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쭉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비리비리했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르지 않는데 갑자기 훅 올라가더라고. 음? 그 다음으로 그 대형주 중심의 우리 S&P 500 그 지수가 1.89%나 상승을 했고 중소형주의 그 중심이죠. 러셀 2000 지수가 1.69%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도 한 1% 올랐습니다. 1%. 이렇게 시장 변동성 지수는 다시 2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20 밑으로 내려갔다. 뉴욕 증시 공포지수 통하는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죠. 그 변동성 지수 VIX, 빅스인데 이게 전날보다 3.51% 떨어졌어요. 19.80, 19.80을 기록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보니까 총 11개 부분이죠. 총 11개 부분에 모두 상승세야. 부분별로 한번 볼까요?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3.96%, 그리고 그 IT가 한 2.72, 임의 소비재 2.46, 이런 업종 순으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헬스케어가 0.57, 유틸리티 0.59, 필수 소비재 0.81. 하여튼 이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좀 작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의 주요 기업 500곳으로 구성된 지수인데 주식장을 통틀어 가지고 상장 기업들 시가총액의 80%를 책임지고 있더라. 80%를 책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형 기술주 중에는 넷플릭스가 8.46%, 엔비디아 6.4, 알파벳 5.34, 테슬라 4.9, 아마존 3.81% 이렇게 순으로 주가가 올라요. 넷플릭스는 전날 뉴욕 증시 마감 후에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7% 오른 후에 20일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회사가 전날 증시 마감 후에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 4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은 구독자 수가 770만 명으로 늘어나서 예상치 460만 명으로 훌쩍 넘기면서 투자 기대감이 또 도는 겁니다. 투자 기대감이 돌아.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매수세를 이끌었어요.
역시 사람 잘라야 오르나? 참 희한하다. 하여튼 이날 회사는 인력 모집과 핵심 외부 사업, 부사장 직급 등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부서하고 직급, 해외 지점을 통틀어서 12,000명 해고한답니다. 12,000명. 응?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데모하고 또 투쟁하고 할 텐데 여기는 뭐 나가라 가면 나가는 거야. 짐 싸가지고. 이런 건 참 보면은 미국은 아주 쿨한 건지 참 특이해요. 응? 힘의 유연성이 있다고 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서서 이번 주에 그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도 1만 명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해고 규모가 8년 만에 최대였어요. 아마존도 올해 한 18,000명 해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게 투자자들은 그 기술 대기업들의 긴축 경영이 비용 절감과 순이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다 보니 주식을 또 사들이는 거야.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이미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를 제외하니까 다음 주부터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대표적으로 오는 24일 마이크로소프트, 25일 테슬라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요. 한편 이날에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됐는데 집값이 반등을 앞두고 있다는 희망 섞인 부분이 있어요. 20일 미국 부동산 중개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낸 그 월간 기존 주택 판매를 보니까 연간 기준으로 작년 12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7.9% 감소를 했습니다. 연간 기준 11개월 연속 줄어든 셈인데 그 나르가 NAR이죠. 이거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긴 시간 연달아 거래가 위축됩니다. 월간 기준으로 작년 12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인 11월보다 1.5% 감소했고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그 전문가 전망치보다는 감소폭이 작아요. 집값을 보니까 작년 12월 미국 기존 주택 가격은 36만 6,900달러로 기록해가지고 6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그 미국 주택시장 반등 희망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나르의 그 NAR의 그 이코노미스트가 그럽니다. 지난 몇 주간 모기지론 금리가 하락세이고 거래량과 집값이 떨어지긴 했는데 낙폭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니까 최악의 상황이 끝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을 해요. 이런 분석의 근거로 보니까 거래가 위축된 건 맞지만은 단순히 수요가 줄어서라기보다는 공급이 적다는 점이 꼽힌다. 공급이 적다. 작년 12월 매물로 올라왔다가 계약이 진행 중인 기존 주택은 총 97만 가구로 지난달보다 13.4% 줄었고 현재 재고 상태로 보니까 2.9개월치입니다. 작년부터 대출 금리가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기지론 그 금리가 평균 4%를 살짝 밑도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관망할 여유가 있다는 그런 현장 진단이 나와요. 또 최근 모기지론 그 대출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다 보니 수요가 소폭으로 늘어나는 분위기도 있어. 가장 대표적인 모기지론 상품인 30년 만기 그 모기지론의 금리는 지난주 6.15%를 기록해서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답니다. 미국의 그 모기지 은행 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로 끝난 주간 주택 매수를 위한 그 모기지론 신청 건수는 직전 주간보다 25%나 늘었답니다. 25% 늘었더라. 당장 그 지표는 안 좋은데 추후시 반등 희망감을 반영하듯이 주택 건설 업체들도 이전보다 뭔가 낙관적으로 돌아섰어.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미국 주택건설협회 발표에 따르니까 23년 1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35를 기록해서 전달 31보다 올랐다는 거죠. 한편 그 채권 시장을 보니 미국의 주요 국채가 이렇게 떨어진 결과 수익률이 올라요. 지금 보니까 20일 그 미국 재무부에 따르니까 대표적인 단기물이죠. 3개월 그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날보다 1bp 올라가지고 4.72%, 그리고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bp 올라서 4.14, 그리고 시중의 장기금리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9bp 올라서 3.48%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보니까 제니 델런 그 재무부 장관이 연방의회를 향해 가지고 그 연방정부의 그 부채 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은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곧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또다시 촉구를 합니다. 그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앞서도 특별 조치 시행을 예고한 상태예요. 같은 날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와 가치가 약보합으로 거래됐습니다. 주요 6대 통화 대비했을 때 미국 달러와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이날 오후 4시 59분 기준에서 0.016% 하락을 해서 101.99를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량 해고, 이제 빅테크,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이제는 상승을 하지 않겠나.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거든, 빅테크가. 저도 이제 빅테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즐거운 오후 시간, 그 연휴 시간, 연휴 타임 보내시길 바랍니다.